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월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은 저는 러시아 동화 하나가 생각이긴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가난한 부인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기 위해서 고이 길러왔던 머리를 잘라서 팝니다. 남편은 줄이 없는 자신의 시계를 팔아서 부인이 평소 원했던 긴 머리에 어울리는 예쁜 빗을 샀다는 감동스러운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가 다가와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은 돕는 손길이 더욱 기다려지는 계절입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더라도요.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추운 이 계절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매거진 스케 오늘 들어온 소식들 묶어서 출발하겠습니다. 결혼해서 오래 사신 부부들께서는 혹시 서로 닮았다 아니면 남매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꼬 부부는요, 얼굴이 비슷해지고 목소리도 닮는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에 있는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에서 사이가 좋은 부부는 목소리가 닮는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고 해서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먼저 부부 175쌍의 목소리를 수집한 뒤에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자체 개발한 목소리 친화도 판별기로 부부의 금실을 수치화했는데요. 목소리 친화도 판별기에서 친화도가 90% 이상이면 인꼬 부부, 80%가 넘으면 좋은 편, 50% 이하면 별거 할 정도로 사이가 나쁜 상태라는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연구진은 사이가 좋은 부부일수록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서 식습관, 사고방식, 말하는 패턴 등이 유사해지고 목소리의 공명 주파수가 비슷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는데,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도 서로 이해하고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면 목소리가 비슷해지고 목소리 친화도도 점차 높아진다는 것도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방송 함께 보시는 부부 여러분, 목소리가 비슷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왼손을 주로 쓰시는 분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에 비해서 두뇌 회전이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의 연구팀이 이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왼손잡이는 양쪽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오른손잡이에 비해 빨라서 컴퓨터 게임이나 교통 체증 중의 운전 같은 복잡하고 빠른 작업을 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양쪽 두뇌가 정보를 교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또 오른쪽과 왼쪽 뇌를 동시에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실험에서 왼손잡이가 훨씬 성적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왼손을 쓰는 정도에 따라서 양쪽 뇌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가설이 확인됐다는군요. 왼손잡이 중에서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오른손으로 밥 먹어라, 오른손으로 글씨 써라, 이렇게 오른손 사용을 교육받아 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왼손 사용을 장려해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시카고가 마음에 드십니까? 살기는 좋은데 겨울이 너무 길고 추워서 좀 흠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따뜻한 온실이 그립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시카고보다 더 추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 유리도시를 조성해서 추위에 상관없이 시민들의 야외 활동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건설 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 위치한 아스타나의 겨울은 섭씨 영하 30도, 화씨로는 마이너스 22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이라고 하는데요. 태양 광선을 흡수하는 특수 재질로 도움을 지어서 한겨울에도 여름 같은 내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는군요. 그 안에서 테니스를 하거나 보트를 타거나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인데,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150m 높이의 천막형 돔을 도심에 세우고 축구 경기장 10개의 면적에 해당하는 그 안에 광장, 인공수로, 쇼핑센터, 골프장, 자갈이 깔린 보도 등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은 시공사의 사장은요, 이런 종류의 공사는 지금까지 없었다면서 공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라면서도 1년 안에 완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카고에도 이런 유리돔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러운 생각 해봤습니다. 자, 이상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밤에 숙면하십니까? 기나긴 겨울밤에 밤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시는 분들 계신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겨우 잠들고 나면 금방 아침이 와서 피곤한 하루가 시작되고요.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시간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거진 건강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예담한의원 정원조 원장입니다. 우리가 잠을 잔다고 했을 때에 그 잠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잠을 자게 되면 몸이 쉬게 되지만 또한 동시에 마음도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잔다고 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휴식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사람은 잠을 자면서 낮에 활동하는 동안 쌓였던 몸의 피로가 풀리고 또한 다음날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하게 되죠. 동시에 생활 속에서 쌓여진 각종 감정과 피로 이상으로 항진된 마음의 흥분 상태를 가라앉혀주고 불필요한 기억들을 버리게 해주는 마음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잠이란 사람에게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들이 잠자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결국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 영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잠을 잘 못 자는 것을 우리는 불면증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불면증으로 받는 고통은 당해보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힘든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나 몇 번쯤은 이 불면증으로 고생해본 경험을 갖고 있을 정도로 흔한 병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일시적으로 오는 불면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잠을 잘 못 이루는 증상이 지속되면 결국 일상생활에 짜증, 무기력감, 의욕 감퇴 등 심리적 후유증과 함께 위궤양, 두통, 변비, 소화불량, 식욕 감퇴, 무기력증 등 여러 가지 신체적 증세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불면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의 대상이 되는 불면증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잠을 잘 못 이루는 증상이 최소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불면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신심리학적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신체적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갑상선 기능이 지나치게 항진된 사람이나 누워있을 때 심장이나 폐질환으로 인해서 호흡이 짧아져서 잠을 잘 못 이루는 분이 있다면 이는 신체적 질환이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면증은 정신심리적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로 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은 잠자는 시간이 되면 혹시 오늘도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합니다. 내일은 할 일도 많고 어제도 잠을 잘 못 이뤘는데 오늘 밤도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하나를 이제 미리 걱정합니다. 이런 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엄습하는 순간에 잠은 달아나게 되죠. 이를 정신과적 용어로 정신교호작용이라 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미리 불안해하고 이 불안이 점점 심화되어서 오히려 정신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잠을 달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감각에 주의를 집중하면 그 감각은 점차로 예민해져서 더욱 강한 느낌으로 변하게 되죠. 잠을 또 못 자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공포가 결국 예기불안이 돼서 이 생각에 집중하는 순간 그 불안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한편 오늘은 꼭 잠을 자야 된다는 생각이 점차로 강화되면 이번에는 이것이 잠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과 잠을 꼭 자야겠다는 집착이 이제 마음속에서 싸우게 되면 결국 우리 뇌는 교감신경계의 흥분 상태가 돼서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역설적으로 잠을 자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노력이 오히려 잠을 쫓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면증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역설적으로 잠을 자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올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잠이 오지 않으면 잠을 억지로 청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조용히 혼자 앉아 책을 읽는다든지 명상이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잠 안 오는 시간에 차라리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유용한 시간으로 보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잠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불면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시카고 핸드벨 콰이어가 어제 제2회 정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핸드벨의 유래를 알고 계세요? 핸드벨이라는 악기 말 그대로 손으로 잡고 연주하는 종을 말하는데 16세기 영국에서는요, 교회 탑에 매달린 큰 종들을 줄을 잡아 당겨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연습할 때 사용하기 위한 작은 종을 만들었죠. 이것이 오늘날 핸드벨이라는 악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연주회 현장으로 여러분 함께 가시겠습니다.
지난주 원화 환율이 지난 97년 10월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에 돈을 보내야 하는 분들 큰 부담이 되실 거고, 반면 유학생 등 한국에서 돈을 받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좀 더시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이렇게 떨어지는 원화 환율,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환율은 얼마나 더 떨어지게 될는지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우재주입니다. 지난 6일 그 원화 환율이 달러당 910원을 기록하면서요, 지난 1997년 10월 이후 9년 만에 그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화 환율의 그 하락은 원화의 강세를 의미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원화가 달러에 대비해서 비싸졌음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 제품의 그 달러 표시 가격을 상승시켜서요, 장래에 그 대미 수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원화의 그 구매력을 또 향상시켜서요, 이를테면 한국인의 그 미국 여행이 더욱더 값싸게 된다든지, 또한 그 미국 상품에 대한 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 들어 그 원화 가치는 약 9.5%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그 원화의 강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이제 단기 또 중장기적인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원인은요, 달러의 약세에 그 불가피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달러의 약세의 그 중장기적인 원인으로는요, 국내 총생산 그 GDP 7%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미국 무역 적자에 기인합니다. 미국의 그 무역 적자는요, 1990년 중반 GDP 3% 규모에서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올해는 7% 육박하는 8천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 무역 수지 적자를 유지한다는 얘기는요, 그만큼의 돈을 다른 나라부터 빌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무역 적자를 유지하면서요, 그만큼의 그 많은 돈을 차입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로는요, 최근 그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수입을 거둔 그 중동 산유국들로부터의 그 오일 달러 유입, 그리고 또 중국, 한국, 일본 등 그 중앙은행 등이 대규모의 그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 미국 국채 매입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 앞으로도 이만큼의 그 돈을 계속적으로 빌려서 무역 수지 적자를 지탱할 수 있다고 믿는 경제학자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현재와 같은 그 미국의 무역 적자 수지는 지탱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미국의 그 무역 수지 적자는 줄어야만 한다는 말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그 대폭적인 그 달러의 평가절하, 즉 달러의 그 약세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미국이 그 보다 지속 가능한 그 GDP의 3-4%대로의 그 무역 수지 적자 폭을 줄이려면요, 달러의 가치가 앞으로도 20% 내지는 30%까지 더 떨어진다고 보는 그런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그 실제 달러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에 대해서는요, 이미 2002년 이후부터 전제까지 한 30%, 35%까지 가치가 하락했는데요. 정작 그 미국 적자의 그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이라든지 11%를 차지하는 일본, 이런 나라들은요, 자국 화폐의 그 달러 대비 절상을 막으려고요. 왜냐하면 그 미국에 대한 그 계속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해왔고요. 그 결과가 막대한 양의 그 외환 보유고를 이제 유지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그 현재 그 중국은요, 외환 보유고가 미국 GDP의 거의 10%에 가까운 1조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현재 외환 보유고가 2,300억 달러에 이르는 그런 상태인데요. 따라서 그 중국의 위안화, 원화, 엔화, 그 다음에 뭐 태국 바트화라든지 싱가포르 달러라든지 이에 대한 그 절상 압력이요, 이미 그 대폭 절상한 유로나 파운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고요. 이들 화폐의 가치 상승은 이미 예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단기적인 측면에서 봐서도요, 역시 달러의 약세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단기적으로 그 환율은요, 각국 간의 그 실질 금리 격차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는
2004년 여름 이후 17번에 걸친 그 이자 상승 끝에 6월 이후 5.25%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볼 때는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하락과 국내 소비의 하락, 이로 인해서 그 경기가 완만한 하강을 이루고 있고요. 또한 그 유가 안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이자 인상보다는 인하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반하여서 그 유로지역이라든지 영국, 일본 등은요, 최근 경기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지역에서는 이자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들 국가 간의 그 금리 차이가 달러 약세를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제 비슷한 처지인데요. 특히 그 최근 그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이자 인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다가요. 최근에 그 지속된 그 원화 강세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그 수출이 이를테면 그 11월 이번 10월 달에는요. 작년 대비 무려 거의 19.8%에 해당되는 그러한 높은 수출 급등을 보이면서요. 올해만 들어서도 3천억 달러의 그 수출을 돌파하는 등 그 달러의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원화의 값이 계속 올라갈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종합하여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그 원화의 강세는 전 세계적인 달러 약세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